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0월 16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그동안은 반도체만 좋은 흐름이 있었다면 오늘은 국내 대표 산업인 반도체와 2차전지가 모두 힘을 내주면서 시장의 상승을 크게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무려 2.5%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고 정말로 이제 4,000포인트가 머지 않았습니다. 과연 4분기 안에 4,000포인트를 도달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전날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족들을 보면 오늘은 금융주하고 방산주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반도체하고 2차원지 관련주, 이쪽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물론 자동차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코스닥은 2차원지 관련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약간의 2차원지로 수급 쏠림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급등을 결정적으로 견인했었고요. 합치면 거의 1조 4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관이 2,400억의 순매도가 났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고 합치면 7,600억 정도.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합치면 2,100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오늘 현대차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역시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합치면 약 1,150억 정도, 그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LG엔솔도 마찬가지로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약 1,500억의 순매수와 함께 오늘 정말 모처럼 4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우선주, LG에너지솔루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기아, SK하이닉스, SK스퀘어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은 미국 증시도 양호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나스닥은 플러스 0.6%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0.4%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다우지수는 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무려 3%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일본도 1%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1%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보합입니다. 자, 어쨌든 글로벌 시장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시장의 상승이 나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지만 최근에 상승이 나오는 것은 물론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또는 정말로 2차전지 업황이 바닥을 잡았다면 그것도 우리가 업황이 돌아서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그게 저는 가장 큰 주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그게 10월과 12월쯤에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높은 확률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물론 지금처럼 주식시장의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게 뭐 부동산으로 향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 때문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하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기도 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고용이 좋아질 수가 있고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경기가 좋아지는 것, 이런 선순환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경기가 썩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상승이 나오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검토해 본다면 충분히 지금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공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으로서 말씀드리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주식시장을 봤을 때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되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을 것이고 또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이런 흐름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를 월봉상인 차트로 본다면 연봉으로 볼게요. 지금 올해만 코스피가 무려 55% 급등이 나왔거든요. 지금 확인되는 것은 코스피가 96년도부터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년 동안 55% 급등이 나왔던 적, 경제 위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말고는 그렇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지난 IMF 당시에 그때 시장에 큰 급락이 있었고 또 99년도는 회복기였죠. 그때는 코스피가 8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그때 코스피가 반토막이 났었고 그 다음해에는 50%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다음에도 그때도 뭐 30% 급등이 나왔지만 저점에서 비교해보면 무려 64% 급등이었었거든요.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어찌 보면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그런 상승이 나왔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4분기 뭐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지만 혹시나 상승이나 부담감이 연말이나 내년쯤에 나타나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우려감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에 많은 주도주가 보일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또 최근에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2차전지 그리고는 좋은 뉴스가 나왔던 자동차까지 일단은 첫 번째로 시장에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업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적절한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6개월 동안에 50%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당장에 나타날 거라고는 보이진 않지만 뭐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올 수도 있고 뭐 늦어지면 내년에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시장에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또 조금만 시장의 부정적인 변수에 의해서 차익 매물들이 크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적절한 업종을 선택을 해서 매수를 고민하되 이런 반대되는 흐름이 났을 때 어떻게 조금만 비중을 줄일 수가 있고 또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들이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분명히 상승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충분히 반대되는 움직임이 났을 때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이고 어떻게 계획을 이행할 것인지 저는 그쪽에 대한 생각도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의 경쟁사였죠. AMD가 9.4%의 폭등이 있었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경쟁사가 생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납품처가 다양해질 수가 있고 그만큼 매출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최근에 미국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별다른 조정 없이 계속해서 연일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었죠. 지난 21년도 고점, 그때 고점이 96,800원이었고 그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7% 급등이 나오면서 시총이 무려 330조 원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한다는 것이 오늘처럼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부분이 한 번은 조심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조그마한 이슈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는 차익 매물 압박이 크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건 지난 10월 14일처럼 고점 대비 저점까지 7% 빠졌었죠. 충분히 그런 흐름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저점에서 매수했던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분위기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경계를 해보시고요. 또 삼성전자는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었죠. 하지만 라운드 피겨 가격 10만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은 충분히 또 저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가 크게 달리는 와중에도 최근에 저점에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2차원지 관련주, 이쪽도 같이 힘을 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산업 비중을 봤을 때는 반도체하고 2차전지, 이쪽이 국내에 두 개 굵직한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산업이 모두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높은 확률로 지수의 급등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LG엔솔의 주가를 보면 7% 급등과 함께 지난번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2차원지 관련주, 삼성 SDI도 5%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비엠은 11% 급등이 나오고 있고 LNF는 무려 1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차원지 관련주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LG엔솔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것이 주가 반등의 한 가지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2차원지 배터리보다는 ESS 쪽,
이쪽이다 실적이 너무나 좋았던 것이 긍정적인 실적 발표의 원인이 되었었고요. 반대로 다른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업황이 돌아섰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를 보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양극재 기업들이죠. 이 양극재 기업들의 원가 비중에 있어서 리튬 가격이 차지하는 것이 4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한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실적 개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리튬 가격을 보면 지난 8, 9월쯤에는 리튬 가격이 많은 반등을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리튬이 하향 안정세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은 그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업황이 개선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뉴스를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은 분리해서 볼 것이 있죠. 바로 중국 시장과 유럽과 미국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시장을 나눠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은 내수 시장에 굉장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주는 것이 국내 전기차 시장이 돌아서고 있다는 하나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15일에 영국 조사업체에서 하나의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0%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동기 기준이에요. 그런데 중국을 떼어놓고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유럽은 작년에 비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32% 급증을 했었고, 또 미국 시장은 11% 정도, 양시장 모두 전기차 판매량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전기차에 대한 업황이 정말로 바닥을 다졌나? 이런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근에 LG 엔솔의 실적이 개선이 되었다는 것과 맞물려서 최근 들어 다양한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2차전지 관련주의 주봉상인 차트를 보면 제가 큰 그림에서 정말로 업황이 돌아섰는지 확인해 보려면 주봉상의 22평선이 있죠? 이 22평선을 돌파했는지 체크해보자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22평선을 확인해 보면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에 22평선을 올라탄 흐름이 나왔고요. 또 삼성 SDI, LG 엔솔, 또 에코프로비엠 모두 22평선을 올라탄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주봉상에 한 번 올라탄 것이 아니고요. 지금 몇 주 연속으로 계속 올라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 2차전지가 오랜 기간 눌렸었고 드디어 바닥을 다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한 번쯤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은 조금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이런 기사를 통해서 조금은 확인이 되었다는 것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뉴스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2차전지 관련주가 정말로 업황의 바닥을 다졌는지 계속 한번 확인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가 크게 급등이 나왔고, 또 다양한 업종들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생겼다면 당연히 새롭게 관심을 갖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됐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업종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오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